시장에서 드디어 큰 손자금들의 이동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이제부터는요, 눈 감고 매수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구간들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지만 조금 일찍 다음 주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부터는 중국이 예고한 대로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제한을 시작을 합니다. 요것도 우리가 변수로서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중국이 이렇게 수출 제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실제로 갈륨과 게르마늄을 전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반도체 생산을 훼손시킬 수가 없다라는 점들, 요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 날은요, 한국의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ADP 민간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 요거는 고용지표 이전에 선행지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지역별 판매 데이터가 나오는데, 요때를 계기로 해서 한 2주 동안 쉬었던 자동차 업종들 움직일 가능성들 있어 보여요. 자, 먼저 우리가 ISM 제조업 지표를 봐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2021년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부터 ISM 제조업 지표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요, 반등하려다 무너지고 반등하려다 무너지고 반등하려다 무너지는 모습을 지난달까지 보여줬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ISM 제조업 지표, 미국은 소비 국가인데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코스피 시장의 흐름이 ISM 제조업 지표와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는 경향성을 보인다라는 거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파란색 선이 ISM 제조업 지표고요, 빨간색 선이 코스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흐름들부터 보시면은요, ISM 제조업 지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ISM 제조업 지표가 고점을 치고 꺾이기 시작하면 코스피 시장도 고점을 맞고 내려오고요, 또 내려왔다가 반등하면 같이 반등하고, 이런 경향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것은 2000년대 들어서 훨씬 더 강하게 동기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본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개시를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들을 수출할 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책들을 미국과 공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세에 몰린 중국이 어떻게 한다? 단기 중기 첨단 반도체 제조에 절망적이니까 맞불 조치로 갈륨과 게르마늄이라는 희귀금속을 수출 통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갈륨과 게르마늄이 없다고 해서 반도체를 못 만드냐, 그런 것들도 아니고요. 공정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보시면 첨단 반도체 그리고 태양광 패널용 태양전지에 쓰이는 주요 소재인 갈륨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서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6월 말보다 지금 가격이 20%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만약에 갈륨 수출 통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원 무기화가 되면서 반도체 생산 공정에 큰 타격을 입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IC인사이트에서 2021년 1월 달에 내놓은 자료인데요. 중국의 반도체 시장 규모를 한번 보시고요, 반도체 생산 역량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중국의 산업 구조가 화학이라든지 건설, 토목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는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시작해서 반도체의 수요는 굉장히 크게 늘어났고요. 코로나 때 잠깐 밀렸다가 다시 늘어나서 2025년까지는 2230억 달러, 어마어마한 규모로 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중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규모를 보시면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갭이 이렇게 터졌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국은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상태인데, 이 경기 부양책을 써도 올라오지 않는 이 산업 구조에서 글로벌 반도체 생산에 타격을 입혀서 이 반도체 수요를 다시 죽여버린다, 그러면 중국의 경기는 완전히 초냉각으로 들어갈 가능성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것을 하나의 정치적인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이지,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완벽하게 하면서 이것으로 글로벌 반도체 생산망을 훼손시키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적인 해법이 조만간 나올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CPI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죠? 6.3%대까지 갔다가 요게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인데요. 2.7%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의 CPI가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굳이 한국은행에서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과거에 어떤 기사를 여러분들이 보셨냐 하면요.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역전이 되면 한국이 망할 것 같이 얘기를 하고 굉장히 우려하는 사람들 또 그런 기사들이 많았었는데요. 지금의 금리 인상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엄청 강한 자금 이동을 유발하기 위해서 만드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는 거죠. 한 2% 이상 금리 격차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물론 이게 계속 괜찮을 수는 없습니다. 이 금리 격차는 2025년 전으로 해서 우리 시장에 타격을 줄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뭐가 중요하다? ISM 제조업 지표에 돌아서는 모습들이 중요하고요. 수출이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수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역시나 반도체 쪽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의 일정을 한번 보시면은 목요일부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전이 열립니다. 예전 같으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전과 같은 박람회가 열리면은 종목들이 테마성 흐름을 보여줄 텐데 지금은 2차전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것은 스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BOE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데 가장 강력하게 또 빠르게 금리를 올렸던 것이 영란은행이죠. 그래서 영국은 지난번에도 50bp 인상을 했는데 이번에 얼마 인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25bp, 50bp 요게 의견이 반반 갈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50bp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달러 약세가 조금 더 강해질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금요일에는 미국의 고용보고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고용보고서에서 고용 동향이 조금 식어주는 것이 시장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고용보고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네이버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컨퍼런스 콜에서 AI의 신규 사업들 이런 것들 언급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8월부터 뭐 클로버 서비스 시작을 하고요. 9월부터는 한국어에 특화된 생성형 AI 서비스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전이 얘기가 나온 김에 2차전지의 최근 동향을 한번 보시면은요.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의 수급 흐름들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6월부터 시작해서 얼마를 매수했냐 하면 120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뭐다? 공매도 환매수, 쇼커버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7월달 들어서 계속해서 이탈을 하는 것은 개인들 쪽이죠. 이게 아마 모 유튜브에서 에코프로를 팔아서 포스코 홀딩스로 이동하라 이런 어떤 메시지들이 많이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지성으로 지금 매수를 해 들어가고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의 수급은 에코프로와 정반대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포스코 홀딩스는 7월달 들어서 누가 샀습니까?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급등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700만 주 이상을 갖다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냐? 3조 원이 넘는 물량들이 외인들에서 이탈했다라는 거죠. 그게 다 어디로 갔다? 개인들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급등을 해서 시가총액이 한 5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3조 정도, 그러니까 뭐 한 5%에서 7% 정도의 물량을 개인들이 최근 한 달 동안 전부 다 받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좋은 거 맞아요. 성장성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 초부터 초보자들 중에서 배터리 대형주를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포스코 홀딩스만 매수를 하셔라. 요것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것이 올라가서 제가 지난 영상에는 이제부터는 분할 매도를 할 때입니다. 좀 빠져나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포스코 홀딩스의 공매도 잔고를 한번 보시면 요 공매도가 20만 주에서 40만 주 정도까지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게 130만 주까지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 130만 주까지 늘은 기간이 언제냐? 7월 17일부터 최근까지 급속하게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이 포스코 홀딩스의 공매도 세력들은 지금 엄청난 손실
손실을 보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에코프로와는 다르다는 거죠. 왜 다릅니까? 에코프로는 거의 1년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공매도가 계속 손실을 보면서 따라오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숏커버링에 들어오는 깔려있는 매수세 있죠. 그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조금만 내려오면 숏커버링이 쑥 들어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매수세가 약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개인들이 과연 어디까지 살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기관과 외인들은 계속해서 포스코홀딩스를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매물을 받아주는 개인들의 자금은요 늘긴 늘었습니다. 50조 원대의 예탁금에서 55조까지 늘었어요. 그래서 숫자로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있는 상태지만 과거 2021년 예탁금이 얼마였죠? 75조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자금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구간들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신용잔고가 20조 원 이상까지 늘어났다라는 거죠. 이거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한계에 다다른 계좌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다. 여기에다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LNF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이 수요일부터 급락을 하면서요. 고점에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일변도의 상승 흐름들이 이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됩니까? 결국에는 다른 주도 업종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차분하게 반도체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KPX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향후 자본 지출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것인데요. 우리가 두 업체를 보겠습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왜 두 개를 보느냐? 얘는 바드가 있고요. 얘는 챗 GP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업체가 이렇게 2024년 KPX를 늘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늘리겠습니까? 결국에는 AI 서버, AI 반도체 쪽으로 늘릴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KPX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이 돌아선다? 당연히 돌아선다고 봐야 되겠죠. HBM3 메모리, 우리가 AI 메모리 쪽에서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을 합니다. 아까 알파벳과 구글이 캐펙스 투자를 늘린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기회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수요일 저녁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HBM3 메모리를 개발을 해서 시제품들을 고객사에다가 전달을 해서 지금 퀄 테스트를 받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HBM이 가세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알려진 바로는 HBM3에서 SK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40%,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장 점유율 뺏어먹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약간 요거는 위기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1년 가까이 끌어왔던 배터리 쪽에서 2차전지 쪽에서는 물량이 터지고 단타 대회가 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절 물량도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요.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는 업황이 돌아서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자료들은 제가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서 종목명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그리고 좀 민감한 자료들은 제가 여기서 공개를 안 하고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서 공개를 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컨텐츠가 무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 지표 해설뿐만 아니라 매일 여러분들이 단타를 칠 수 있는 단기 종목들도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내와 91% 급등했죠. 대원강업도 매수 추천드리자마자 바로 다음날 상한가에 붙어버리면서 65% 수익, 큐렉소도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후에 70% 이상의 급등 수익,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종목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첫 번째 댓글에 올려있는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서 여러분들 조금 민감한 자료들도 여러분들 매매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튜브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자료들 많으니까요. 여기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